만약에 모든 화학 반응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패 없이 신약을 만들고 상상만 하던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되겠죠? 거의 현대판 연금술 같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한 과학자가 우주에서 가장 춥다는 절대 영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윌리엄 지어크의 노벨상 수상 연구,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참 그렇죠. 모든 위대한 발견은 가끔 좀 엉뚱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티셀리우스 교수의 말처럼요. 지금 생각하면 금을 만들겠다는 연금술사의 꿈, 좀 허무맹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념이 결국 물질은 도대체 어떤 법칙으로 변하는 걸까 하는 아주 위대한 질문으로 이어진 거죠. 목표는 달랐지만 물질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통제하고 싶다는 그 열망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막연하게 꿈만 꾸던 시대는 지나고 본격적인 과학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연금술사들의 관심이 어떻게 금을 만드냐에 있었다면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궁금해했어요. 바로 왜? 어떤 물질은 서로 착 달라붙고 또 어떤 물질은 서로 밀어내는지, 즉 물질들 사이의 친화력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지를 미리 딱 예측하는 거였죠. 물질들이 서로에게 갖는 이 보이지 않는 끌림, 친화력을 이해하는 게 모든 문제의 열쇠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예측 능력을 손에 넣기까지는 아주 거대한 퍼즐 하나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에너지라는 아주 까다로운 개념이었죠.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물질들이 반응하려는 이 강력한 경향성,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숫자로 딱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을 두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과학자들의 고민이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처럼 가장 쉬운 생각은 반응열을 재는 거였어요. 뜨거운 열을 막 뿜어내는 반응일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종종 틀리는 함정이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유에너지였거든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 힘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진짜 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자유에너지라는 걸치 아픈 퍼즐을 풀기 위한 결정적인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엔트로피였어요. 이 개념은 측정하기 쉬운 반응열과 도저히 측정할 수 없었던 자유에너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엔트로피가 대체 뭔데? 맞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엔트로피는 얼마나 어질러져 있나 그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잘 정돈된 책상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고 와르르 쏟아진 레고 블록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분자들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얼음물 비율을 보시면요, 개념이 그냥 머리에 쏙 박힐 겁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얼음 속 물 분자들 아주 질서정연하게 손을 꽉 잡고 있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낮은 아주 질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단계처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막 흔들리다가 잡고 있던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액체인 물이 되면 분자들이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무질서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아주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냥 얼음 녹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을 치우지 않으면 저절로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무질서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할 수 있다면요. 모든 분자들이 정말 숨을 죽인 듯 멈춰선 완벽한 질서의 상태 말입니다. 바로 그 이론적인 지점이 절대 영도입니다.
섭씨 영하 273.16도? 와, 상상이나 가시나요? 정말 극한의 온도죠. 그리고 이 엄청난 상상이 바로 연력학 재산 법칙의 핵심이에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질서의 상태인 절대 영도에서는 엔트로피 값이 정확히 0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드디어 엔트로피를 잴 수 있는 기준점 0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만 있으면 그토록 풀고 싶었던 화학적 친화력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뛰어든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지아우크. 그의 연구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 절대 영도를 향한 장대한 탐험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지아우크가 자기 냉각법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처음 발표한 게 1926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에 성공한 건 1933년이죠. 세상에,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온도를 만들 장비도 기술도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7년은 그냥 기다린 시간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낸 끈질긴 추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던 그 순간의 기록을 보면 참 뭉클해요. 1933년 3월 19일 새벽 3시에서 아침 9시 사이에 첫 성공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럼 지아우크는 대체 어떻게 이 불가능의 벽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방법?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엔트로피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거죠. 자, 1단계. 먼저 자석으로 분자들을 쫙 강제로 한 줄로 세웁니다. 억지로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자들이 말을 잘 들으면서 열을 내뿜는데 2단계에서 이 열을 주변의 액체 헬륨으로 싹 식혀줍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3단계, 열을 식혀준 헬륨을 쫙 빼내서 물질에 완전히 고립시켜요. 그리고 4단계, 걸어뒀던 자기장을 탁 하고 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줄 서 있던 분자들이 자유다 외치면서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주변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열까지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그 결과 온도가 순식간에 절대 영도 바로 코앞까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생 끝에 얻은 게 뭘까요? 바로 화학 반응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 인류가 이걸 드디어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지아우크는 연력학 제3법칙을 증명했고 이걸로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자유에너지와 친화력 계산 문제를 마침내 풀어낸 거죠. 지아우크가 남긴 유산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연력학 제3법칙을 증명해서 화학 평형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저온 연구라는 아예 새로운 분야를 열어젖혔죠. 심지어 연구 과정에서 산소 동위원소 O17과 O8을 발견했고 엔트로피와 분자 대출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냈습니다. 정말 하나의 돌파구가 수많은 발견으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우주의 거대한 법칙을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 모든 것이 결국 무질서해진다면 우리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처럼 위대한 과학은 때로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